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마인드셋. 내 인생에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기. 1. 위대한 목표는 심지어 만질 수도 있다. 당신에게는 미뤄왔던 목표가 있다. 언젠가 하고 싶은 일. 당신은 정말로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있었지만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잊어버려라. 그건 나쁜 목표니까. 만약 그것이 훌륭한 목표였다면 당신은 진즉에 행동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마냥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목표의 목적은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뿐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을 얼마나 잘 변화시키는지로 목표를 판단하라. 나쁜 목표는 언젠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는 즉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다. 나쁜 목표는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고 멀게만 느껴진다. 위대한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거의 만질 수 있을 것처럼 가까이에 있다. 나쁜 목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나쁜 목표는 자면서 생각해 보지 뭐 라고 말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새벽 2시까지 했는데 7시에 일어나서 또 했어 라고 말하게 한다. 나쁜 목표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는 맙소사, 그래, 그러면 끝내줄 거야. 빨리 그렇게 됐으면 이라고 말하게 한다. 나쁜 목표는 다른 거 끝내고 해야겠다 라고 말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는 너무 흥미롭고 중요해서 절대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수가 없다. 어떤 목표들은 훌륭해 보인다. 친구들이 감탄하거나 오래된 소원을 충족해 주거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들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을 바꾸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목표가 아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다른 목표를 찾아라. 2. 삶에서 영감을 증폭시키는 법. 영감이란 보통 정신적으로 당신을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영감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들이마실 때 여러 의미가 시적으로 결합하고 몸은 아이디어로 가득 채워진다. 하지만 숨을 내쉬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종일 웹서핑을 하고 간결한 기사를 읽으면서 영감을 찾으려고 한다. 몇 시간 동안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며 영감을 찾으려고 한다. 음악가, 작가, 예술가, 모든 사람은 영감을 얻기 위해 전 세계를 샅샅이 뒤진다. 그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들이마신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충분히 영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왜 그런지 알고 있는가? 자기 일에 적용하지 않는 한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영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일 자체가 영감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듣거나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새로운 관심을 통해 당신의 일을 생각할 때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찾는 진정한 영감이다. 영감은 정보로 받지 않는다. 영감은 당신이 받은 것을 적용한다. 우리는 기사를 계속 읽고 책을 훑어보고 강연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면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영감을 구하면 오히려 영감을 쫓아내게 된다. 잠시 인풋을 멈추고 아웃풋에 집중해야만 한다. 영감을 받으면 무조건 당신의 일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증폭시켜야 한다. 그러면 마침내 당신이 찾던 영감을 느낄 수 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들이마시고 내쉰다. 나의 72가지 미래. 가끔 나는 미래에 대한 중대한 비전이 떠오른다.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거대한 프로젝트가 눈앞에 갑자기 선명해진다. 흥미롭고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면 열심히 연구하며 많은 계획도 세우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중대한 결정도 내린다. 그런데 한 달 후 완전히 다른 비전이 생긴다. 이전의 비전과 전혀 관련 없지만 더 큰 흥분감을 주는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위해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나는 이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미래를 위한 새 아이디어 일랑 이제 그만 떠올리고 하나만 진득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다. 그래서 나는 이와 관련해 작은 변화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것은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컴퓨터에 가능한 미래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든 것이다. 그 폴더 안에 모든 큰 계획들을 따로 파일로 만들어 그 안에 관련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을 넣는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가능한 미래라는 것을 알기에 당장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이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다. 많은 계획으로 가득한 이 폴더는 내가 공상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오늘 기준 가능한 미래 폴더에는 총 72개의 미래가 있다. 1년에 몇 번씩 파일들을 전부 다 읽어본다. 나중에 읽어보면 바보같이 느껴지는 것들도 있지만 갈수록 더 큰 흥분감을 주는 것들도 있다.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지면 이 폴더를 열고 하나를 골라서 실행한다. 열정과 목적을 찾다가 지쳤다면 많은 사람이 말한다. 난 아직 내 진정한 열정을 찾지 못했어. 매사를 열정과 목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압도적일 정도로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무조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느리면서도 점점 커지는 소중한 관계를 별것 아니라고 무시할 것이다. 아직 열정의 대상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필시 압도적일 만큼 거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그러지 말고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당신을 흥분시키고 두렵게 하는 작은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려라. 프로그래밍에 관한 책을 몇 시간이나 파고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쪽으로 밀고 나가봐라. 더 깊이 파고들어라. 어쩌면 그게 당신의 새로운 사명일 수도 있다. 어떤 거대한 아이디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두려우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우리는 자신을 흥분시키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에 도전하면서 성장한다. 나에게 흥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일은 무엇인가?
두렵다면 도전하라. 나는 가장 자주 활용하는 좌우명이나 규칙이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바로 이것이다. 두렵다면 도전하라. 나는 30년 동안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에서 이 규칙을 따랐고 효과가 꽤 좋았다. 작은 차원에서 보자면 말 걸기가 떨리고 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두려움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바로 이거다. 두렵다면 도전해야 한다. 가서 꼭 말을 걸어보라. 큰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해당할 것이다.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대한 아이디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것 같은 일들. 이런 아이디어나 계획은 종종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에게 도전해보라고 말해주는 신호다. 두려움은 흥분감의 한 형태일 뿐이다. 흥분감을 주는 일이라면 반드시 도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권하는 신호이며 그 도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고 우리 삶은 풍요로워진다. 무엇보다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일단 해보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들에 모두 도전하면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점점 줄어든다.